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아주 그냥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 사업은 늘리고 국민 주거 불편은 줄이겠습니다. 이야,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사실 저도 아닙니다. 수년째 우리는 정부의 당찬 포부를 듣고 속아왔잖아요. 더 이상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금 믿음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번 보도자료는 24년 1월 10일, 3월 19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32개 과제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읽어보시고요. 저는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몇 개 있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청약 통장에 관한 내용, 월 납입금에 관한 내용, 그리고 뉴홈 나눔형 내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보도자료와 같이 나온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자료입니다.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더보기란에 해놓을게요. 우리가 궁금한 내용만 봐봅시다. 국민 주거 불편 해소, 변화된 시장 상황과 주거 환경 여건에 맞게 청약 및 공공주택 운영 방식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 제발 우리 주거 안정에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일 먼저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민영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아주 좋은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통장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3개가 더 있죠. 민영주택 85제곱미터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부금, 민영주택 전체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금, 그리고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저축이 있습니다. 이 3개의 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불가했는데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모든 청약에 넣을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통장들은 제약이 있어서 불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없애고 싶어도 당첨되지 않는 걸 어쩌겠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 가입자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 조건이고요. 당연히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됩니다. 기존 납입 실적은 민영주택에서는 통장 가입 기간, 공공주택에서는 납입 횟수 및 월납입 인정 금액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청약 부금, 청약 예금 같은 경우는 민간 분양이죠. 그럼 가입 기간과 예치금 조건만 맞으면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에 넣는 청약 저축은 납입 횟수로 1순위가 정해져요. 기존 청약 부예금, 민간 분양에서는 1순위였지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 시 공공 분양에서는 1순위가 아닐 수 있어요.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추후에 이 제도가 개선되면 전환만 하지 마시고 1순위 조건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1983년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그간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 현재 공공분양에서 당첨자 선정 방식은 월 납입 인정금액 10만원씩 저축 총액이 많은 자로 선정합니다. 이 인정금액 10만원을 2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83년이면 만 40년 만에 상향이에요. 우리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죠. 대신 주택기금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돈을 제발 이상한 데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지만 현재 청약통장에 10만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 납입금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10만원 이상 납입한 거는 당연히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정 납입액이 월 25만원으로 상향되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건 사실이겠어요. 특히 온 가족이 내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겠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온 가족이 다 인정 납입에 꽉 채워서 낼 필요 없습니다. 조건,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자세한 내용 알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 링크 클릭하셔서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요. 다음은 저출생, 고령화 지자체 특별공급 신설인데요. 모 기간 추천 특별공급 항목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반대예요. 이제 제발 항목 좀 추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간 분양은 기간 추천,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등 5개가 있고요. 공공 분양은 여기에 신생아, 청년 특별 공급이 또 추가됩니다. 그리고 기간 추천 특별 공급에는 여러 유형의 특별 공급이 또 있어요.
물론 기간 추천 안에서 항목을 추가한다고 하는 건데요. 만약 기간 추천 물량이 늘어나면 다른 특별 공급 물량에서 뺏어오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라고요. 제발 항목은 그만 좀 늘리고 공급이나 넘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홈 나눔형을 재구조화한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을 추천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잘 고르면 정말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지속 가능한 공급과 수분양자의 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4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정산 기한을 도입. 참 말 어렵습니다. 현재는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이후 주택 처분은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공공 환매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현재는 매도할 때 시세가 아닌 감정가로 매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국가에서 하죠. 가격을 지네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지네가 정하고 시세 차익의 30%는 가져갑니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물론 싸게 샀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4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거주 의무구간 5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 차익 기준으로 4인 간 거래 허용, 70% 수분양자 귀속, 30%는 토해내라는 거죠.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 시 시세 차익은 100% 모두 수분양자에게 귀속. 입주하고 10년이 지나면 처음 70% 분양가에 입주했죠. 남은 30% 분양가를 감정평가해서 차익을 내고 매도 시 100% 본인 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 나눔형을 정말로 비추했었는데요. 대선이 이렇게 된다면 정말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저는 한 주택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건 반대이지만 상황에 따라 정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뉴홈 나눔형이 나온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뉴홈 뭐 나오나요? 맨날 몇십만 원 공급한다고 얘기만 하지 잘 안 나옵니다. 제발 공급 좀 해주세요. 요즘 서울 전세가가 50주 넘게 상승하고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정고점을 거의 회복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본인만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쌓아가야 합니다.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동근육 키우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